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예금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2차 전지를 조금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하시게 되면은 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박스권에 갇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혹시 앞서서 그 차트 중에 그 바이오가 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바이오는 좀 어떠세요? 지금 바이오 시장이 지금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일부에 이제 과거에 잘 나갔던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저평가는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나온 거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저평가하고 저가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제 낮은 가격이 와 있는데 이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바이오가 갖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 2차 전지보다 더 심한 게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접근 방법을 좀 2차 전지처럼 접근하시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2차 전지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돼가는 거고, 바이오는 사실은 옥석가리가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게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죠. 2차 전지처럼 접근하셔가지고는 낭패 봅니다. 그 약간 재무적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쪽은 나오겠지만 바이오 쪽은 그 일부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나 이런 것들 엉망이죠. 예. 그러니까 차트만 이제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고 저가에서 반등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트레이더, 우리 데이 트레이더링이 진짜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그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예. 그렇군요. 심리가 몰린 거군요.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은 뭐 그러면 뭐 만약 한국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가장 확실하겠죠. 예. 그 증권사 리포트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2차 전지 이슈와 관련해서 이거 증권사 리포트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항상 좋은 얘기밖에 안 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리포트가 대충 적는 리포트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또한 뭐냐면은 저희하고 똑같아요. 저나 아니면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는 눈이나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눈이나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들도 예측하기는 더 어렵겠죠. 다 그 정도 수준을 보셔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적정가, 그거는 의미 없다 봅니다. 언제 그 가격이 목표가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혹여 목표가를 한 달 전에는 20만 원 잡았는데 오늘 다시 목표가 15만 원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럼 뭘 보시면 좋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때 가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조사한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지. 그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렇잖아요. 가격을 보고 내용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격은 제껴놓고 내용만 보시라 이거죠. 내용만. 그러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더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약간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쪽에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쪽에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네이버 컨센서스 향후 2년, 3년 이런 실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의미 없어요. 많이 틀린 거. 그렇죠. 당장 어떻게 기업들 지금 당장 오늘 내일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실적 발표라는 거는 이제 그 분기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도 모르고 내일 상황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라고 추정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럼 믿는다 그러면 그런 리포트보다는
저는 차트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10년짜리 차트를 보시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10년짜리 차트. 그러니까 10년짜리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있어도 뭐 순간순간 변동성이 있겠죠. 변동성이 있어도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이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트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그려놓고 추세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변동성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추세선으로 쭉 가면 아 대충 이 정도 가격에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매출과 관련된 거는 그거는 조금은 신뢰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유튜브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게 2차전지 멀티플 주는 거. 어떤 증권사는 막 너무 박하게 주고 똑같은 기업인데 언제는 되게 높이 주고 지금은 낮게 주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좀 증권사 리포트는 약간 뒷북을 치는 느낌. 그러면 대표님께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한국에 있는 주식도 좋고 미국에 있는 주식도 좋고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제가 1억이란 돈을 포트폴리오에 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짜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아주 좀 평범하게 짠다라고 말씀드리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나는 테슬라만 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좀 모두가 이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짠다 그러면은 일단은 빅테크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나스닥들 있잖아요. 빅테크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1등부터 해가지고 뭐 10등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런 아이들 계속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거 탑 10에 있는 것만큼 뭐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필수 소비재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 말고, 역시 이것도 미국 필수 소비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맥도날드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도 있고 그쪽에. 예. 먹는 것들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가요. 예. 금리하고 상관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포트폴리오를 같이 섞어 놓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예. 단기적으로 금을 좀 투자하시면 좋고, ETF로. 예. 현물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채권이죠. 미 국채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금리는 이제 뭐 천천히 떨어지든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시중에 그러니까 돈이 시중으로 안 가요. 그럼 시중으로 안 가면 경기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그 반대급부로 그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 국채를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ETF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 있는 거 20년짜리 있거든요. 너무 길지 않네요, 20년. 그 2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마 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와야지. 이것도 우리가 20년물이라 해서 그거를 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반등을 하자 이거죠. 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하잖아요. 지금 달러로 환전해서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달러가 크게 떨어지지, 제 생각에는 한 1,200원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1,200원이 이제 빠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10년 동안의 그 환율 올라가는 우리 저점을 보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한 1,1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원 경기가 지금 앞으로 한 몇 년간 안 좋으니까 한 1,200원 선에서 1,300원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에 좀 올랐지만 이 오른 게 우리나라가 원래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오른 상태인데 다시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1,200원, 1,300원 그 정도 박스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300원, 1,2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 주식들이나 미국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환율이 1% 빠지면 얘네들이 2%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환율 빠져서 사야지 그러면은 벌써 애플은 2, 3%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 사실 때는 환율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빅테크들은 아까 앞서서
그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 제조업 기업들하고 차이점이 얘네들은 막 2, 3년 전에 투자하고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일단 해놓으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야? 이게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애플이 현금 보유가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삼성도 많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될 자본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금 ETF 국채 이렇게 크게 4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할까요? 저는 60%는 성장주하고 아니, 주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60% 정도는 빅테크 필수 소비재. 예. 그리고 30~40%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권이라든가 금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바라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길게 보지 마시고. 예. 또 이거 채권하라고 또 금하라고 하면은 막 뭐 꽤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거 착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 투자는 2가지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10년 이상 들고 갈 중장기 투자가 있고 1년에서 5년 동안 하는 그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잖아요. 거시경제를 따라서 하는 투자가 있거든. 단기 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하고 채권은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국 주식은 없네요. 예, 한국 주식은 뭐 좀 아쉽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국 주식을 지금 하신다 그러면 뭐 2차 전지를 조금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하시게 되면은 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박스권에 갇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은 박스권에 갇힌 것만큼 기간만큼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데 저는 한 5년짜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삼성전자는 5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힘들겠네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분명하게 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한국 주식도 뭐 5년이든 1년이든 길게 사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예금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예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애플에 적금을 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역으로 그냥 적금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때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3, 4년 동안은 주식에 적금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현금으로 그냥 모아두시는 거죠. 예. 그리고 미리 한 것들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을 모아 계시다가 뭐 많은 기회가 이제 그 뒤에서 또 존재하니까 그때 또 투자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적금 부어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 주식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자는 얘기죠. 거꾸로 하자는 얘기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경기 안 좋을 때 현금이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식 사고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해서 현금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크게 한번 주가가 휘청거릴 때 그때 딱 들어가고 현금 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삼성전자가 만약에 아까 엔비디아랑 좀 말씀해 주시면서 초기 급등은 더 높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빅테크는 지금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건가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요. 다소 급등을 안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성장세의 시간적인 거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비슷하게 또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거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지루함의 싸움인 거죠. 어떤 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느끼고 어떤 거는 갈 것 같은데 쟤는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에게는 확실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쪽으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빅테크 애플이나 이런 것들 대장으로 딱 선택을 하면 지금 선택하기 좋은 시기고 산다 해도 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는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애플도 그만큼 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미국 주식이 마음 편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죠. 미국 주식이 마음 편하고 한국 주식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중요한 인사이트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현금을 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지금, 은행에 지금 재워져 있는 거거든요. 돈이 시중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도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하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 분명히 그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돈이 시중으로 이제 흘러와서 그 다음에 경기가 좋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상황으로 전개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지금은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장기 투자자님들은 수익률 관점보다는 주식을 사모으는 데 관점을 한 몇 년간 하시고, 그 다음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지금은, 단기적인 게 또 먹히거든요. 먹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시면 요 흐름을 좀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너무 우리가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냉철하게 보시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시고 저것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단기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욕심부리다가 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는 욕심을 크게 부리셔야 돼요. 이게 5년이고 10년을 할 거니까 욕심 없이 30% 먹겠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크게 부으셔야 돼요. 크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10년, 20년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배팅을 하셔야지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기 목적으로 하신 분,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욕심 절대 부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정해진 10%냐 20%냐 그거까지 먹고 반대도 손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자들은 매도의 관점을 보셔야 되지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덜 손해보고 이익도 딱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요것만 잘 지키시면 요즘 이제 단타 시장이거든요. 단타 시장에서 또 흔히들 우리 투자자님들 용돈벌이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